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들이 일본 자위대의 군사기밀을 심각한 수준으로 해킹해왔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오자 일본의 후진적인 사이버 보안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 군사기밀 전산망 보안 수준이 뒤떨어진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일본의 기술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전 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2020년 가을 미 국가안보국이 중국군 해커 집단이 일본 방위 네트워크에 침입한 정황을 포착해 일본 정부에 알린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이버 방어벽이 뚫린 뒤 미국의 통보를 받은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보안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미일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때문에 자신들의 군사기밀까지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에 대해 노출은 됐으나 유출은 되지 않았다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아 빈축을 샀습니다. 기자들이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자위대의 능력을 노출할 수 있어 대답을 삼가겠다는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의 발언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곤혹스러운 입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해커들이 일본 군사계획과 역량, 결점 등을 상당 기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중국 해커들이 자위대 군사보안망을 들여다봤다는 것을 알고 미국이 사이버 사령관과 메슈포틴저 당시 백악관 NSC 부보좌관을 일본에 급파해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며 대응을 촉구했고 당황한 일본은 자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치고 고쳐도 뚫리는 일이 멈추질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군 해커들이 일본 네트워크에서 퇴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실망한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통해 일본을 이렇게 압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첨단 군사작전을 위한 정보 공유를 해줄 수 없다. 일본을 대놓고 압박한 것입니다. 미 정보기관이 2020년 가을 처음 포착해 일본 정부에 알려줬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도 여전히 해킹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니 미국도 속이 탔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밀이 누설될까 두려워 일본 기업을 통해 먼저 약점을 찾고 미 NSA 사이버사 합동팀이 결과를 검토해 추후 보완하는 절충안을 미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일 안보정보 공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일본이 아무리 대응을 해도 중국의 해킹을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기술 역량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일본은 사이버 안보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일본이 앞으로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 약 9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세금 투입은 일본의 종전보안 분야 관련 예산의 10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자위대 군사기밀 네트워크도 참담한 수준이지만 사실 민간 산업에서 보안 분야는 더욱더 해킹에 취약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북한의 해커들에게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탈취당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2017년부터 일본의 가상자산을 사이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니케이는 영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과의 공동조사 결과 북한 해커 집단이 2017년 이후 일본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금액이 7억 2,100만 달러, 약 9,700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피해액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8년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 고객 돈 580억엔, 우리 돈으로 약 5,800억 원이 유출되는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해킹 사건은 코인체크가 취급하는 13개 가상화폐 가운데 하나인 NEM에서 일어났는데요. 사건 당시 일본 코인체크는 여러 차례의 해킹으로 고객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8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 대책이 충분치 않았다,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피해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2014년에도 역시 일본에서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해 470억엔의 피해를 입은 뒤 결국 파산한 바 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과 베트남은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한 반면 보안이 취약한 사업자가 많아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본 무역진흥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일본에서 탈취한 금액은 북한의 2021년 수출액의 8.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요 수출품인 석탄 거래를 금지당한 이후 사이버 공격을 외화 획득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이 무기 제작 등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본의 후진국형 보안 수준 때문에 누구보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대중국 제재에 있어서 전략상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에 미국은 지금껏 북한 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군사정보를 제공해왔는데 이렇게 허술한 보안으로 기밀을 다 털리고 있었으니 속이 탈만도 합니다.
지난해 일본 정보기관 역사에 관한 책을 펴낸 리처드 세무얼스 미 MIT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 공작원들이 일본 관료들에게 기밀을 빼내기 위해 돈, 향응, 도박 등을 매개로 일본 정치인, 언론인 등에 접근했다. 소련 공작원들은 일본을 스파이 천국이라 불렀다. 일본이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주는 기밀을 돈, 향응, 도박으로 털리더니 이제는 해킹으로 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미국 정부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인증 및 라벨링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마트 기기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미국 사이버 신뢰 표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TV, 에어컨, 건강관리기기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전자기기들은 고유하고 강력한 암호 설정과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침투 감지 기능 등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마련한 구체적인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마크는 독특한 방패 형태로 현재 미 특허청의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무선통신기기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앤 유버거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보안이 취약한 제품은 해커들이 미국의 가정과 사무실에 침투해 정보를 훔치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이번 인증제를 통해 미국인들이 어떤 인터넷과 블루투스 연결 장치가 사이버 보안에 안전한지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인증제에 삼성전자, LG전자, 아마존, 구글, 로지텍 등 여러 유통업체와 제조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과연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군사 관련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환골탈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